제18호 태풍 미탁이 한반도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은 지난 17호 태풍 타파와 비교할 때 강도는 약하지만 비바람의 영향권은 더 넓고 강할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촌에서는 태풍 소식에 일찌감치 어선을 피항시켰고 주민들도 비바람 피해 대비에 분주했습니다. 지자체들도 혹시나 모를 사고와 피해를 막기 위해 사전 안전점검을 펼치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CJ 헬로 부산방송은 태풍 미탁 기상특보를 주민 참여형으로 구성합니다. 시청자들이 직접 찍은 영상을 어떻게 보내면 되는지, 또 어떤 식으로 방송에 활용되는지 전해드립니다. 해마다 부산국제영화제 개막 전날 남포동 비프광장에서 열렸던 전야제가 태풍으로 취소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뉴스 특보입니다. 잇따라 부산을 강타하고 있는 가을 태풍, 올해만 벌써 세 번째입니다. 지난주 부산에 영향을 준 태풍 타파보다 이번 18호 태풍 미탁은 강도는 약하지만 영향은 더 클 것으로 전망돼 철저한 대비가 요구됩니다. 김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풍 미탁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일 밤 9시에서 10시 사이 전남 목포 해상에 상륙한 후 남부지방을 횡단하며 부산에 가장 근접하는 시간은 3일 새벽 5시로 전망됩니다. 미탁은 부산을 핥히고 간 제17호 태풍 타파와 비교해 강도는 약하지만 비바람의 영향은 더 넓고 강할 전망입니다. 태풍 타파보다는 강도가 약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타파는 해상으로 지나간 반면에 이번 미탁은 남부 내륙을 직접 통과하면서 비바람 영향은 역시 강하겠습니다. 특히 2일 밤 사이 비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예상 강수량은 2일과 3일 양일간 100에서 300mm, 바람은 최대 순간풍속 초속 35에서 45m, 해운대 마린시티 등 고층 빌딩 사이 빌딩풍은 최대 초속 50m 이상입니다. 특히 부산 앞바다의 경우 만조 시간이 2일 저녁 10시 44분, 3일 오전 11시 17분으로 전망되고 있어 해안가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 주민들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부산시에서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리고 잇따른 태풍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상황실 집계 기준 제17호 태풍 타파로 인한 주택과 절개지, 낙석 등 605건의 피해에 대해서는 응급복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18호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서 10월 1일 16시 어제죠. 어제부터 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관 그리고 자율방재단 통해서 재우려 지역이라든지 인명피해 우려 지역들에 대해서 예찰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18호 태풍 미탁은 취약 시간인 2일 밤부터 3일 새벽에 남부지방을 관통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헬로TV 뉴스 김현정입니다. 봄과 가을이면 멸치회를 맛보기 위해 혹은 멸치 젓갈을 사기 위한 관광객들로 기장군 대변항 일대가 북적이곤 하는데요. 오랜 경기 불황에다 잦은 태풍까지 상인들의 시름이 깊습니다. 차선영 기자입니다. 기장군 대변항 일대, 태풍 소식의 대변항엔 기장의 멸치잡이 어선을 비롯해 해운대 지역의 어선까지 200여 척이 피항했습니다. 선박을 일단은 결박하는 게, 안전하게 결박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이중, 삼중 구조로 이제 돼 있으니까 이 내항은 그만큼 안전하다 해서 이제 각 다른 지역의 배들이 많이 오는 편이죠. 2003년 태풍 매미로 큰 피해를 입은 이후 수중 방파제와 등대가 조성되면서 수년 동안 선박에 큰 피해는 없었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단단히 고정시켜 둔 겁니다. 대변항 일대를 둘러보니 관광객의 발길은 뚝 끊겼습니다. 가을철 살이 오른 멸치회를 맛보기 위해 북적이던 횟집은 태풍 소식에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생선과 멸치젓갈 등 수산물을 사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던 노점들은 혹여나 태풍의 피해를 입을까 가게를 천막으로 덮고 대다수 문을 닫았습니다. 태풍 미탁은 올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7번째 태풍인데 이 가을에만 3번째 영향을 주다 보니 이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에 이 주민들의 시름이 깊습니다. 손님도 없고 없은 불로 또 바람이 불고 이러면 이런 거 날아가고 이러고 또 바닷가가 되니까 막 또 물도 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모든 게 다
피해가 있지. 태풍 오면은 온다 하면 노이로제 걸린 거야 사실은. 우리. 태풍이 지나간 이후도 걱정입니다. 잦은 태풍에 바다에서 무트로 떠밀려온 쓰레기를 치우는 일이 일상이 됐을 정도입니다. 상인들은 이번 태풍이 올해 마지막으로 무사히 지나가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강한 바람이 불었던 지난 태풍, 농작물 피해도 잇따랐죠. 수확을 코앞에 둔 사과와 배들이 강한 바람에 떨어졌고 일부 과수나무는 부러지고 아예 뿌리채 뽑혔습니다. 피해 복구에 한창인 농민들은 또 태풍이 온다는 소식에 망연자실한 모습입니다. 장보영 기자입니다. 밀양 산내면의 한 사과밭입니다. 곳곳에 태풍 타파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뿌리째 뽑혔던 나무를 세워 응급조치했지만 결국 고사했습니다. 그나마 살아있는 나무에 매달린 사과들도 대부분 멍이 들고 상처 입었습니다. 수확을 한 달 앞두고 벌어진 일입니다. 약 한 50% 정도 달려 있다 하지만은 태풍 피해로 인해 가지고 사과가 흔들리면서 나무 가지에 부딪혀 가지고 상처 나 가지고 못 쓰는 사과 이렇게 따지면은 피해율이 그보다 더 훨씬 많고 심각하고요. 밀양 얼음골 사과의 재배 면적은 847헥타르. 지난 태풍으로 3분의 1인 250헥타르가 낙과 피해를 입었고 나무가 모두 쓰러지는 피해도 50헥타르에 달했습니다. 강한 바람이 피해를 키우면서 경남에선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중 과수 낙화가 60%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불과 10일 사이 태풍 소식이 또 들려오자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뿌리째 뽑혔던 나무를 끈으로 고정시키는 긴급 작업이 이뤄졌지만 역부족입니다. 일부 농민들은 이제 손 놓았다며 망연자실한 상태입니다. 현재 앞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크기 때문에 솔직히 이렇게 정신적으로 그냥 멘붕입니다. 그냥 이제 또 오는가 보다 하고 그냥 멍하게 그냥 있습니다. 봄철 냉해에 이어 태풍 피해까지 바람잘 날 없는 사과 농가의 시름소리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다가오는 태풍에 농가의 한숨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두 번의 태풍으로 전북과 전남 지역 모두 벼가 쓰러지는 피해를 봤기 때문인데요. 수확 시기를 앞두고 쌀 수확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농민들의 시름은 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무르익은 벼들 사이로 군데군데 비어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잇따라 찾아온 태풍 링링과 타파의 영향으로 강한 바람이 불면서 이처럼 벼 쓰러진 피해 현상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지난 태풍 링링으로 큰 피해를 본 전라남도는 6,683헥타르의 벼가 쓰러졌습니다. 17호 태풍 타파로 3,414헥타르의 벼가 피해를 보았습니다. 두 태풍으로 전라남도가 겪은 피해는 전체 경작 면적의 약 6%에 달합니다. 전라북도도 지난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3,934헥타르의 벼가 쓰러지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태풍 타파 때는 간접 영향권에 있었지만 2,135헥타르의 벼가 피해를 봤습니다. 쌀 수확 시기를 앞둔 농민들의 마음은 타들어만 갑니다. 한 달 새 두 번 찾아온 태풍으로 벼 쓰러진 피해가 발생하면서 금년 쌀 생산량은 전년보다 6에서 10만 톤 감소한 370여만 톤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예측한 쌀 단수 전망치보다 다소 실제 작황이 조금 더 악화될 여지는 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벼 쓰러진 피해가 발생해 수확하는 쌀의 양이 더 줄어든다면 쌀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농민들의 근심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얼마 전 태풍 타파가 휩쓸고 간 부산에 또다시 태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따른 태풍 내습에 관계기관에서는 점검을 실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10여 년 전 발생한 대형 붕괴 사고 현장. 사고 이후 철로된 망을 설치하는 등 안전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사고 현장에서는 지금도 간간히 낙석이 발생합니다. 작은 문제지만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곧바로 안전 조치가 내려집니다. 바람도 불고 비도 많이 오니까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눈에 보이면 보이는 대로 즉각 치워야지 시민들이 봤을 때는 불안감이 생길 수 있으니까. 태풍 니탁을 앞두고 부산 지역은 초비상입니다. 태풍 니탁이 한반도에 접근해 오면서 관계 기간도 비상입니다. 이전에 대형 사고가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마지막 점검이 진행 중입니다. 산비탈과 주택이 인접한 삼복도로. 무너진 철제 구조물들이 산비탈과 주택 사이에 가득 쌓여 있습니다. 비를 막기 위해 설치한 가림막은 낡고 찢어져 바람이 강하게 불면 오히려 위험스럽게 변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6월 태풍 붕괴 현장인데 건물이 무허가인데다 부지 소유 문제로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1년 넘게 해결책을 찾지 못했던 문제는 안전점검에서 구체적인 해결 방안까지 제시됩니다. 마음 트라우마는 말도 못해요. 막 지금도 오늘 내내 지금 뭐 이게 무너질까 걱정이 돼가 나오셔. 예. 이게 무너지지 않도록 저희가 응급 복구해 물도 안으로 놨으니까 다 들어와. 바로 복구해서 네. 생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풍 타파를 앞두고 일선 지자체는 삼복도로 주변과 침수 위험 지역 등에서 안전 점검을 동시에 실시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보내준 소중한 제보 영상은 현장의 모습을 생생하게 알려준다는 점에서 뉴스를 보는 시청자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민이 찍은 휴대폰 영상이 헬로티비 뉴스 방송 화면에 나올 수 있는지 심다혜 기자가 제보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거친 비바람 속 전신주에 갑자기 불꽃이 튀고 멀쩡하던 외벽은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강원도의 대형 산불부터 지역의 초등학교에 난 화재까지 지역 주민이 재난 상황에서 직접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들은 제보를 통해 실제 방송 뉴스에 활용됐습니다. 도시철도 준공지연으로 발을 동동 굴리는 지역민들의 사연과 폐원 위기에 놓인 구립 어린이집 소식 등 일상생활 속 불편사항도 기자의 취재를 거쳐 지역 뉴스의 기사로 보도됩니다. 주민이 직접 만드는 뉴스는 제보에서 시작합니다. 제보 방법은 간단합니다. 카카오톡 친구 검색창에 제보 25를 검색해 채널을 추가합니다. 채팅창에서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처럼 제보 영상과 사진 등을 첨부해 보냅니다. 날짜와 장소, 간단한 정보 등도 작성하면 도움됩니다.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세로가 아닌 가로로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보 25 메일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매년 부산국제영화제 개막 전 남포동 비프광장에서 열렸던 전야제 행사가 올해는 태풍 때문에 열릴 수 없게 됐습니다. 원도심에서 진행되는 첫 공식 행사가 취소로 아쉬움이 크지만 나머지 행사 일정은 오는 4일 본격적인 시작이라 문제없이 영화제 열기를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수민 기자입니다. 남포동 비프광장에 설치된 야외 특설 무대. 비가 내리는 와중에 무대 주변으로 접근 금지대가 둘러져 있습니다. 제 뒤로 설치된 무대에서는 부산국제영화제 전야제가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거센 비바람 소식에 야외 행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중구청과 부산국제영화제 측은 전야제 당일 오전까지 행사 진행 여부를 놓고 고민했지만 결국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참여하는 시민이나 분들 안전에 우려가 좀 있어서 취소를 하게 됐습니다. 태풍 오는 걸 대비해서 지금 안전 조치를 해두었습니다. 불청객 태풍 때문에 시작은 삐걱였지만 오는 4일부터는 지난해보다 풍성해진 영화제 행사가 원도심 일원에서 진행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영화제 공식 행사 도입입니다. 부대 행사 위주였던 과거와 달리 올해는 남포동 일원에서도 부산국제영화제 초청작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남포동에 8개관을 저희들이 운영을 합니다. 대형 시네마 6개관, 그리고 광복동, 정확하게 신창동입니다만 동주여상 건너편에 지금 예술극장을 만들고 영화제 때 커뮤니티 뷰의 메인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사용했던 체험박물관. 지난해 중구 일원에서 처음 시도된 커뮤니티 비프도 대폭 확대됐습니다. 대표 프로그램인 리퀘스트 시네마.
보고 싶은 영화를 관객이 제안하고 일정 관람객이 모이면 영화를 상영하는 방식인데 개막 전부터 예매 마감 행렬이 이어지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영화를 보며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술도 마시는 리액션 시네마, 전문가, 영화 애호가와 함께 영화에 대한 감정과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리스펙트 시네마 등을 통해 10여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관객이 주도하는 관객의 바람을 더 많이 반영하는 그런 어떤 영화 행사, 영화 이벤트라는 기치를 걸고 시작을 했고 꽤 좋은 반응을 얻어서 저희들이 올해 좀 더 전문화시키고 더 많은 외부의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새롭게 준비했습니다. 비프광장 일원에는 첨단 장비 촬영, VR 체험존 등이 마련됐고 폐막 전날에는 부산국제영화제의 추억으로 남아있는 낭만의 골목 파티가 시내 객잔으로 되살아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순희입니다. 최근 부산 지역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지난 6월까지 전국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은 모두 2만 4천여 건이었고 이에 따른 과태료는 1,118억 원이었습니다. 부산은 2,033건으로 경기도와 서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는데 2016년 220건, 2017년 265건이던 것이 2018년 1,040건으로 4배가량 늘었고 올 상반기에도 508건이 적발됐습니다. 부산 지역 2020학년도 공립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사 임용시험 원서 마감 결과 평균 3.5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부산교육청은 465명 모집에 1,641명이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치원 고사는 11.89대 1, 초등학교 교사 일반 모집은 2.08대 1을 기록했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74.3%로 가장 많았고 성별로는 여성이 85.9%를 차지했습니다. 백스코 요금소에서 센텀시티 지하차도를 연결하는 광안대교 접속도로가 내년 초 착공합니다. 부산시는 광안대교 접속도로 공사에 대한 실시 설계를 최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안대교 남천동 방향 백스코 요금소에서 센텀시티 지하차도를 잇는 276m 길이의 접속도로가 완공되면 일대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부산시는 기대했습니다. 부산시는 또 센텀시티 요금소에서 광안대교 교각 밑으로 연결되는 284m 길이의 평면 도로도 건설할 예정입니다. 도로가 완공되면 수영 강변도로에서 센텀시티 교차로를 지나지 않고 올림픽 공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받던 어머니의 사망 사실을 숨긴 채 13년 동안 국가 배상금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부부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부부는 2005년 1월 전몰 순직군경 배우자 고령 배상금을 받아오던 어머니가 숨지자 보훈청에 사망 사실을 숨기고 지난해 4월까지 1억 8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이들 부부는 보훈청이 모친의 신상 변동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자 어머니가 생존해 계시다며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